18세기 후반 런던의 템즈강은 기이한 배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장 물에 가라앉아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이 낡아빠진 거대한 배들은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를 헐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템즈강을 덮었던 이 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나먼 호주 대륙에는 제수를 가득 실은 배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세계는 대변혁의 몸살을 앓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는 대혁명을 겪었고 미국은 독립했으며 영국은 산업혁명기였습니다. 산업혁명은 세계를 근대화로 이끈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산 일반 사람들에겐 정말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18세기 들어 유럽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재배로 기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전염병이 퇴치되면서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모 산업이 발달하면서 농사 짓는 것보단 양을 키우는 게 이익이 더 커지자 농토가 자꾸만 줄어들어갔습니다. 이에 먹고 살 길이 없게 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무렵 런던의 인구는 약 50년간 무려 3배가 증가했습니다. 공업도시인 리버풀과 맨체스터는 이보다 더했습니다. 이 도시 빈민들이 무한대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영국은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건 일부 자본가들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을 이루는 도시 빈민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임금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선 10세 이하의 아이들도 하루 10시간 이상을 노동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구하는 곳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도시 범죄가 급증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대부분은 절도죄였습니다. 그것도 대개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감자 몇 개와 빵 몇 조각을 훔치는 정도였습니다. 영국 도처에 장발장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정도에 비해 영국의 형벌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법은 철저히 가진 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가 특히 엄격하게 다뤄졌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약 5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치면 사형이었습니다. 춥다고 땔감으로 쓰기 위해 나무를 베어도 사형이었습니다. 이때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교도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수용할 곳이 없어서 웬만하면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때론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자본가들은 공장의 노동자들을 모두 데리고 사형식을 단체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산업혁명은 정말 야만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형벌이 너무 잔혹해 이를 블러디 코드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사형보단 좀 단계가 낮은 처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국리 끝에 나온 것이 해외 유배형입니다. 처음엔 제수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신대륙 식민지의 노동력 부족을 메운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낸 제수가 6만 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독립하면서 더 이상 제수를 보낼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유배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영국의 제수들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더 이상 수용할 곳도 없게 되자 태역 전환과 상선을 임시 교도소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헐크입니다. 헐크는 런던은 물론 리버풀, 포츠머스 등 유명 항구와 강을 가득 메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헐크의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인해 장티푸스와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를 보면서 런던의 중산층들은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또 퍼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 배들을 강에서 빨리 치우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허겁지겁 호주를 미국을 대체하는 유배지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호주는 영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유럽에서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기도 명확치 않고 모래뿐인 황무지인데다 무엇보다 유럽 본토에서 너무 멀어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도 제수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 호주는 가급적 피하려 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788년에 11대로 구성된 첫 함대가 제수 736명을 싣고 처음 호주 땅에 닿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설탕 한 봉지나 빵 한 덩어리를 훔친 혐의였습니다. 이 중 최연소는 9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훔쳤다는 이유로 8개월의 험난한 항해를 거쳐 그 멀리 호주까지 혼자 보내졌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82살의 할머니로 위증죄였습니다. 영국의 계획은 제수들이 농사를 통해 자급자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만 그럴듯했을 뿐 이를 위한 실행 계획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주는 영국과 토양도 다른데다 무엇보다 제수들 중에선 농사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져간 가축도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러니 이들의 고생은 실로 막심했습니다. 그럼에도 1차로 보내진 제수들은 그나마 행운아들이었습니다. 1차는 정부가 직접 제수들의 호송에 나섰지만 2차부터는 민간 기업에 맡겼습니다. 민간 수송선은 흑인 노예를 실어 나르던 배였습니다. 제수들은 흑인 노예들처럼 족쇄에 묶인 채 8개월간이나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호주까지 가야 했습니다. 대소변 역시 흑인 노예들처럼 누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0%가 호주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배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영국 정부는 생존한 제수 숫자에 비례해 요금을 지불하기로 계약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그 덕에 제수 생존율은 95%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이 호주에 보낸 제수들의 숫자는 16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역사로 인해 호주는 보통 범죄자들이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흉악범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흉악범은 블러디 코드라는 단어에서 보듯 영국에서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 온 제수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비교적 경미한 절도 범죄자가 80%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중엔 직물기계를 파괴했던 러다이트 운동이나 노동자의 참정권 확대를 요구했던 차티스트 운동에 가담했던 정치범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중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노숙자들도 있었고 죄인이 된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호주 유배 기간은 셋 중 하나였습니다. 짧으면 7년, 보통은 14년이었고 개중에는 종신형도 있었습니다. 죄에 비해 정말 너무나 과중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들은 형기 내내 혹독한 육체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목수나 석공같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정부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로와 다리 공사에 동원되거나 채석장이나 광산에서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자유 이주민들이 많아졌을 때에는 그들의 농장에 배치돼 마치 노예처럼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여성들 역시 참혹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들은 대개 가사노동을 맡아 요리, 재봉, 청소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호주로 호송된 전체 제수들 중 여성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극단적인 성비가 또 다른 성범죄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수시로 강간을 당하거나 마치 성노예처럼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니기도 했습니다. 제수들은 반항하면 가차없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이 중세 채찍은 끝에 납이 달려 있어 단 몇 대만 맞아도 살갗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규율 위반이 심할 경우엔 종일 쇠사슬을 차고 노동해야 하는 노폭섬으로 보내지거나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희망은 모범수가 되어 기본 4년을 채운 후 사명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석방이 되더라도 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호주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형기를 모두 채우면 자유증명서를 받고 자유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호주에 남았습니다. 영국으로 갈 그 비싼 뱃삭도 없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호주의 광대한 영토를 개발하기 위해선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민이 된 제수들에게 약간의 땅과 1년치 식량을 주어가며 호주에 머물도록 유도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봐야 희망도 없던 이들은 기꺼이 그 땅에 남았고 나중엔 호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호주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제수 이송은 1868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금광이 발견되면서 자발적인 이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더 이상 제수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영국의 대규모로 교도소가 지어지기도 했고 막대한 제수 운송료도 부담이었습니다. 영국은 100여 년에 걸쳐 미국과 호주로 제수들을 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범죄율은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범죄자가 만든 호주가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벌만 높인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국과 호주는 16만 5천 명의 제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